인구 센서스 질문에 시민권 여부를 추가하려는 정부의 방침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자료 공개 두 번째 제출 시한이 넘겨져 결국 법정 공방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내 홍역 환자가 25년 만에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CBS가 세계적인 아이돌 방탄소년단을 소개하며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했다 이를 삭제했습니다. 구글의 자회사 윙 에이비에이션이 민간 회사로는 처음으로 드론 택배 상용화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인구 센서스 질문에 시민권 여부를 추가하려는 정부의 방침이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정부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뉴욕 등 이민자들이 많은 지역은 예산 배정 등에서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년 인구조사 때 시민권 보유 여부를 질문 항목에 포함키로 한 정책이 법적 공방으로 비화한 가운데 연방 대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어제 개최한 구두 변론에서 대법관들의 발언을 지켜본 언론들은 보수와 진보가 5대4인 대법관 구성을 반영하듯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진보 성향 4명의 대법관은 시민권 보유를 묻는 질문이 응답률을 떨어뜨린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숨기지 않았고,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질문과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보수 대법관들은 하급심 판결을 뒤집을 의향이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보도했고, AP통신도 수백만 명의 히스패닉과 이민자가 인구조사에서 누락될 수 있다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보수 우위의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을 옹호할 준비가 돼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시민권 항목이 추가되면 이민자 비율이 높은 뉴욕 등 대도시 지역은 연방의회 의석은 물론 수십억 달러의 연방정부 지원금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시민단체연합 뉴욕카운트 2020과 뉴욕 지역 정치인들은 어제 뉴욕시청 앞에서 시민권 문항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정부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하원 민주당 측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자료 공개를 국세청에 요구했지만 두 번째 제출 시한마저 넘겨 결국 법정 공방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리처드 닐 하원 세위원장은 IRS에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법인 납세 자료 6년치를 어제 오후 5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그는 10일까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IRS가 기한을 넘기자 재차 데드라인을 정한 바 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자료 제출 대신 닐 위원장에게 보낸 10쪽짜리 서한에서 다음 달 6일까지 자료 제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여전히 법무부와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며 자료 제출이 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자료 요구에 따라 행동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닐 위원장은 자료 제출 무산 이후 다음 단계에 대해 변호인들과 상의해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닐 위원장이 취할 다음 단계로 자료 제출 서한보다 강력한 소환장 발부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료 제출이 법정 싸움으로 번질 경우 하원이 대통령 납세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에 따르면 하원 세위원장은 입법 업무 수행을 위해 세금 정보를 요구할 권한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하원이 입법 목적과 무관하게 대통령의 개인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등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내 홍역 환자가 25년 만에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올해 홍역 환자가 급증했으며 특히 뉴욕주에서 홍역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확진자가 미국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어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22개 주에서 보고된 홍역 확진자는 626명이었습니다. 이는 지난주보다 71명 늘어난 것으로 이 가운데 뉴욕주 확진자가 6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000년대 들어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1994년에 963명을 기록한 이후 2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주의 홍역 환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 18일까지 전체의 절반이 넘는 359건이 보고됐으며 이 중 대부분이 브루클린에 집중돼 있습니다. 락클랜드 카운티에서는 올 들어 194건이 보고된 가운데 이 중 80.9%가 홍역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주 외에는 워싱턴주가 74건, 미시건주 43건, 캘리포니아주와 뉴저지주가 각각 13건씩 보고됐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홍역 사태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올해 첫 3개월 동안 전 세계에서 발생한 홍역 환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0% 증가했습니다. 홍역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지역 소아과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중독 남용 사태와 관련해 첫 형사 처분 사례가 나왔습니다. 뉴욕 검찰은 의약품 유통사 로체스터 드럭 코오퍼러티브의 전직 최고 경영자 로런스 다우드를 마약 밀매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다우드가 CEO로 재직할 당시 사내 준법 책임자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마약류 관리 감독기관인 법무부 마약 단속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특정 고객에게 오피오이드 계열, 옥시코돈, 펜타닐 등의 마약성 진통제를 다량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연간 매출액이 10억 달러가 넘는 10대 의약품 유통사 가운데 하나로 미국 전역에 1,300여 개의 고객사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검찰에 따르면 다우드가 CEO로 있던 2012년에서 2016년 사이 RDC의 옥시코돈 판매량은 800%, 펜타닐 판매량은 2000% 각각 수직 상승했습니다. RDC는 이 기간 8,300여 건의 주문을 받아 해당 약품을 납품했는데 마약 단속국에 실제 신고한 것은 4건에 불과했습니다. 검찰은 RDC가 보고하지 않은 주문 가운데 최소 2,000여 건은 치료 목적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회사 관계자들은 RDC 고객 중 일부는 주문 목적이 매우 의심스러웠으며 마약류 오남용 등으로 마약 단속국 조사가 진행 중인 고객도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재 다우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CBS가 세계적인 아이돌 방탄소년단을 소개하며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했다. 이를 삭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에 따르면 지난 21일 CBS사는 자사 홈페이지에 썬데이 모닝 프로그램에 방송된 BTS 인터뷰 기사를 공개하며 8분 22초짜리 분량의 유튜브 인터뷰 영상을 함께 첨부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한국의 위치를 소개하기 위해 한반도 지도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방송 직후 CBS 썬데이 모닝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는 일본해 대신 동해로 고쳐달라는 BTS 팬과 네티즌들의 요청이 이어졌고 현재 CBS는 일본해 표기를 아예 삭제한 새로운 영상을 올린 상태입니다. 반크의 박기태 단장은 현재 미국 중앙정보국 등 주요 정보기관은 세계 지도에 일본해 단독 표기를 고집하며 간접적으로 일본 정부 편을 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BTS 팬과 한국의 네티즌들의 노력으로 일본해가 삭제가 된 과정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크는 이번 일을 계기로 미국과 전 세계 주요 방송국에 일본의 단독 표기의 부당함과 동해 표기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입니다. 뉴욕시 이민자 학생들과 커뮤니티 단체들이 뉴욕시가 이민자들을 위한 무료 성인 영어 프로그램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며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멀시 센터를 비롯한 브롱스 워크스, 킹스브리지 하이츠 커뮤니티 센터와 학생들이 브롱스 카운티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정부가 발표한 새 예산안에 무료 성인 영어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를 위한 예산 1,200만 달러의 배정을 촉구했다고 모트헤븐 헤럴드가 보도했습니다. 멀시 센터의 블랑카 라미레즈 사회복지사는 드블라지오 시장이 이민자를 환영한다면서 이들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푸에르토리코 이민자 아이다 로마는 자신이 무료 성인 영어 프로그램 덕분에 현재 비즈니스의 고객들을 영어 사용자까지 넓힐 수 있었다며 다수의 이민자들이 비싼 영어 교육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기에 시정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집회는 뉴욕시 성인 문맹퇴치연대의 캠페인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연대는 지난 2년 동안 뉴욕시에서 성인 영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연간 1,200만 달러의 예산 유치에 성공했지만 올해는 뉴욕시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아 프로그램 운영이 불확실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실의 라울 콘트레라스 홍보 담당자는 뉴욕시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 새 회계년도 예산은 오는 6월 최종 확정됩니다. 뉴욕시가 추진하고 있는 특목고 입학시험 폐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특목고 입시의 존속을 주장하는 단체들의 연합인 교육평등 캠페인이 등장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테크 출신 정치 전략가인 커스틴 존 포이 목사가 주축이 된 교육평등 캠페인 EEC가 22일 출범을 발표했다고 교육 전문지 초코비트가 보도했습니다. 포이 목사는 알 샤프턴 목사가 이끄는 전국 인권단체 내셔널 액션 네트워크에서 미 동북부 지역 디렉터를 맡았었으며 특히 흑인 권익 신장 단체에서 활동한 인물입니다. EEC는 홈페이지에서 뉴욕시 특목고 학생 인구 격리 현상 완화를 위해 특목고 입시를 폐지하는 대신 뉴욕시 특목고를 2배로 늘리고 중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며 시 전역에서 무료 특목고 대비 수업을 제공하고 뉴욕시의 모든 8학년 학생에게 특목고 응시를 권하며 모든 학군에 영재반을 신설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시장이 추구하는 개혁이 뉴욕시 공립교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보다 정치적 지름길을 택한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단체 고문단에 커스틴 존 포이 등 굵직한 정치 전략가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재력가들이 단체를 지지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화장품 기업 클리닉의 회장이자 에스티 로더의 아들인 로널드 로더도 지인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특목고 신설을 목표로 하는 EEC의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항공국이 무인 항공기 드론을 이용한 택배 서비스를 인정하는 최초의 라이센스를 구글의 자회사 윙 에이비에이션에 부여했습니다. 민간 회사의 드론 택배 상용화에 대한 최초의 승인입니다. 구글 윙은 버지니아주 일부에서부터 드론 택배를 시작할 수 있게 됐고 올해 안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연방항공국은 어제 구글사의 윙이 버지니아주에서 대서양 항공 파트너십과 버지니아 공대 등과 함께 수행한 수많은 실험에서 안전 비행에 대한 요건을 충족시켰으며 몇 년 전부터 호주에서도 수천 번의 실험을 통해 안전도를 입증했다고 허가 이유를 밝혔습니다. 교통부는 구글의 허가 취득에 대해서 우리 경제에서 드론의 종합적인 안전검사를 완성하기 위한 중대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윙사는 이번 허가로 우리는 상품을 국내 기업들로부터 직접 각 가정까지 빠르게 배달할 수 있는 새로운 상업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떤 사업체가 상업적 드론 택배에 처음 참여하게 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으로 몇 달 동안 드론 택배 기술을 널리 알리고 전시하면서 버지니아주 블랙스버그와 크리스찬버그의 개인과 사업체들로부터 자세한 문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허가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다양한 회사의 상업용 드론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드론을 이용한 무인 배달은 버지니아주 농촌 지역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드론 확산에 따른 안전성 우려와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상업용 드론 비행 제한 등 오랫동안 제기된 산업상의 장애물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앉아있는 자세가 계속될 경우 비만, 당뇨, 심장질환, 특정 종류의 암 발생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 미국인들의 앉아있는 시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의과대학원 연구진이 2001년에서 2016년까지 5만 1,000명의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과 노인, 그리고 인종별로 한 미국의 국가보건영양 총조사 데이터를 미국 의학협회 학술지에 어제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기간 중 어린이와 성인이 모두 하루에 앉아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청소년은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으로, 성인들은 하루 5시간 반에서 거의 6시간 반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미 국민 대부분이 하루 최소 2시간은 TV나 모니터 화면 앞에 앉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세에서 11세 어린이가 62%, 12세에서 19세의 59%도 매일 장시간 TV를 보며 지냈습니다.
20세에서 64세도 매일 2시간 이상 TV를 시청했고 65세 이상은 2015년에서 2016년 2해 동안 84%가 2시간 이상 TV를 시청할 정도로 계속 앉아있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 모든 연령층과 인종 가운데에서 흑인이 가장 많은 시간을 TV 앞에 앉아 있었으며 이들은 대부분 비만이거나 신체적으로 활동을 거의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밖에 모든 연령층의 거의 절반은 여가 시간에 1시간 이상, 최근에는 2시간 이상을 직장이나 학교 밖에서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은 직장이나 학교 밖에서 3시간 이상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8년 보건복지부는 국민을 위한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되도록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미 전역에서 홍역 환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가운데 LA 카운티에서도 감염 사례가 확인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주민 5명이 홍역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는 올해 들어 LA 카운티 내에서 확인된 첫 홍역 사례들이며 감염 환자 대다수는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채 해외여행을 하다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이외에도 이번 달 동안 LA 국제공항을 비롯해 UCLA, 캘스테이트 LA 도서관, 글렌데일 지역 일부 식당들을 방문한 주민들은 홍역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성이 높다며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을 경우 반드시 맞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주요 전기와 가스 회사들이 산불을 대비해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최대 전력회사인 PG&E는 산불 대비와 파산 절차 등을 위해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요금 인상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PG&E가 요청한 인상과 이번 요금 인상까지 적용될 경우 고객들은 내년부터 한 달 요금이 평균 $22, 67센트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남가주 에디슨과 샌디에고 가스앤일렉트릭 역시 캘리포니아주 공공유틸리티위원회에 보다 큰 폭의 요금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주정부 관계자들은 PG&E의 파산 절차를 비롯해 캘리포니아주의 전반적인 유틸리티 관리 절차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인력난에 시달리는 미 기업들을 위해 비농업 부문 단기 취업 H-2B 비자를 3만 개 추가 발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12년 만에 가장 많은 9만 6천 개의 H-2B 비자가 발급됩니다. 이번 비자 발급은 같은 비자로 미국에서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H-2B는 놀이공원과 조경, 호텔, 요식업 등의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들 대상입니다. 뉴욕시 곳곳에 설치돼 뉴요커들과 관광객들에게 와이파이와 콜링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도록 개조된 맨하탄의 윙크 NYC 키오스크 30개가 고의로 파손됐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웨스트빌리지와 첼시 지역 등의 키오스크 스크린의 유리가 깨지는 등 고의 파손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카메라에 용의자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확보하고 범인을 찾고 있습니다. 아내와 별거 중이던 한인 윤모 씨가 지난 21일 오후 8시 알맨도 드라이브 선상에 위치한 아내의 집에 침입해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윤 씨는 가정폭력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로 이날 아내의 집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대치극을 벌이다 도주를 시도했으나 체포됐습니다. 뉴욕시장실은 어제 주민 발의안 투표를 통해 신설된 독립기구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린다 이 뉴욕 한인 봉사센터 회장을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그동안 뉴욕시 의원들이 개발적으로 운영해온 $500만 규모의 시민참여예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린다 이 위원은 커뮤니티 보드 11위원, 뉴욕시 전국정신건강연맹 위원 등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 대체로 맑고 낮 최고 기온 65도, 섭씨 영상 18도, 밤 최저 기온 53도, 섭씨 영상 12도 예상됩니다. 금요일 흐리고 비와 소나기 예상됩니다. 토요일 맑은 날씨에 바람이 다소 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